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мои студенты. 안녕하세요. 러시아어 집짓기의 저자 차진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부 강의의 타이틀은 격이 보인다입니다. 1부를 통해 문장의 기둥 역할을 하는 동사와 명사, 특히 명사의 일격을 통해 기초 다지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격이 아닌 다른 격으로 문장을 살붙이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부 격이 보인다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책 러시아어 집짓기의 17가를 시작으로 책에 나와 있는 목차에 준하되 때로는 테마를 묶어서 격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하고 있는지 문장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격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개요입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격이란 무엇인지 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 문장 성분을 확인한 후 그 문장 성분을 통해서 문장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과의 80쪽을 펴서 2번 문장 성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존에 사용했던 용어 중에 동사, 명사라는 것은 품사에 해당이 됩니다. 동사, 명사, 더불어서 형용사, 부사 이런 모든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품사가 그대로 문장 안에 문장 성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돼요. 따라서 오늘 제시하는 문장 성분의 이름들이 조금 생소할지라도 기존에 공부했던 방법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다라고 기준점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장 성분은 일부에서 공부했던 일격과 수어 중심이 일부에 있었다면 이제 2부에서는 그 이외에 다른 형태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입니다. 문장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성분을 주요 성분이라고 해서 주어 역할을 하는 일격 주어고요. 수어는 문장의 그 주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풀이해 주는 거죠. 그거를 수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는 일부에서 이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문장의 2차적인 성분을 알아볼 건데요. 2차적인 성분이라는 것은 주요 성분을 꾸며주는 거죠. 더한층 살을 넣어서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보어, 한정어, 상황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상황어는 밑에 제시되어 있는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부사어예요. 따라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다 그러면 그지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던 여기저기라는 지제시 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꾸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방향을 나타낼 때는 다모이, 야 이도 다모이 이런 식으로 집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까그다, 언제죠? 아침에 저녁에 우트람비에처럼 지금 시트라스, 어제 프체라 이러한 단어들, 즉 시간 부사죠. 그리고 깍, 어떻게에 해당되는 하라쇼 뿌어와 이러한 종류의 소리들은 이미 상황어로 만나보신 거죠. 다시 말하면 부사로 말한다면, 즉 부사는 품사라는 거죠. 하지만 문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문장 성분으로서는 이름하여 상황어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상황어도 일부에서 배웠습니다. 한정어 소개해 드릴게요. 한정어는 수식어예요. 자, 수식어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일격이라는 그 주체를 더한층 꾸며주기 위한 말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누구의 이런 식으로 저희는 형용사와 소요대명사를 통해서 한정어를 이미 만나본 거죠. 따라서 한정어도 일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정어는 까꼬이 대신에 여성이 있죠. 소리 내볼까요? 그렇죠. 까까야. 중성은요. 까꼬에.
복수는 까끼. 취,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남성이죠. 여성은 취야. 중성은 취요. 복수는 취.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형용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까꼬이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서 하루오시. 그것을 하루시 스투지엔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스투지엔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하루시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스톨, 책상이라고 했을 때 새 책상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노브이 스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한 노브이, 하루시 이런 단어들은 스투젠이나 뒤에 있는 스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러한 것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성수 일치의 법칙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스톨. 이거를 꾸며주는 말로 새 책상, 노브이. 붙여서 읽어야죠. 노브이 스톨. 이 책상, 에따트. 에따트 스톨 또는 에떤 노브이 스톨 이렇게 묶어서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누구의 책상이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내 책상이야. 모이 스톨. 이런 식으로 스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것이 일격이죠. 이러한 스톨을 꾸며주는 단어로 어떤, 누구의 이러한 단어에 해당되는 것을 한정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부를 여러분은 7과에서 또 여기서는 5과죠. 그리고 여기서는 4과예요. 이러한 것들을 미리 1부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겠지만 크또 슈또, 다시 말하면 뜻은 누구죠. 슈또는 무엇이고요. 이러한 크또 슈또가 바로 주체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저희가 일격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해석할 때, 즉 형태를 꼭 확인해야 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또나 슈또라는 것으로 물어볼 수 있는 단어일 때만 사전에 나와 있는 원형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제부터 그것을 일격이라고 부르는데 동참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일격이 아닌 다른 격이 이번 시간부터 나오니까 일격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크또 온, 크또 에했다. 이럴 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크또 에했다. 그래서 에따 스토지엔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남자라면 크또 온 이런 식으로 바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온 스토지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온 스토지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온도 일격이고 스토지엔도 일격이에요. 따라서 일격이 2번 나오면 뒤에 있는 것이 수러다라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격이 2번 나오면 즉 일격은 일격이다. 여기에 예스지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죠. 따라서 행위를 나타내는 수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일격과 일격을 2번 쓰되 하나가 수러가 된다라는 공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까꼬이도 조금 전에 만나봤던 한정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착해요 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스투젠을 다시 받아서 온 도브리 하고 마침표를 찍었을 때 분명히 도브리는 수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수러예요, 한정어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위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들어가서 슈톤 디엘라이 여기서 오는 앞에 있는 스투젠을 받았다라고 상상을 해주시고 분명히 디엘라이시 수러가 되겠죠. 그러면 일격은 온입니다. 그러므로 슈토가 일부에서 배웠던 4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4격에 해당하는 슈토의 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봐야 될 보호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할게요.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던
품사를 가지고 문장 성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 이름을 부여봤는데 그 중에서 일격 주어와 수어 그리고 한정어 상황어를 일부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 남는 보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보호에는 바로 일격이 아닌 다른 격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보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될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차트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2차적인 성분에 들어가 있는 보호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보호는 수어의 내용을 보충하는 요소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보충하는 말이다. 그런데 누구를 보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명한 대로 수어의 내용을 보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을 보게 되면 길이가 늘어난 문장을 보게 된다면 수어뿐만 아니라 일격 주어죠. 일격 주어를 보충하는 요소로서 보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문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수어를 넣어주고 그 수어는 분명히 일격 주어, 다시 말하면 크또 슈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일부에서 배운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요 사이에다가 보호를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문장을 길게 만든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순서대로 써드린 것은 우리 한국어의 어순을 전제로 했을 때예요. 일격이라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오겠죠. 따라서 이 보호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도표에서 특별히 보호 쪽을 보시게 되면 일격 이외의 격이나 동사 원형, 인피니티브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명사는 일격이었죠. 크또 슈도. 그러한 것이 모양을 달리해서 나온다거나 동사 원형이 온다거나 또는 이렇게 온 가바리 빠루스키, 빠루스키처럼 분명히 러시아어로 말할 때 이 빠루스키는 슈도가 아니죠. 해석으로 러시아어 했다고 그것이 일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크또 슈도라고 물어볼 수 없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장 안에서 그 성분은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예문 중에 3가지를 발췌해 봤어요. 보시죠. 우카보 ESG 슬라바리. 여기서 수어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ESG죠. 있습니다. 그러고 슬라바리 이것이 일격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유의 표현은 우미니아 ESG 일격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문장 성분에 따라 분석을 하면 사전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되면 누가 갖고 있지? 라는 것이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도 온 류빗. 그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가 수어죠. 그리고 류빗을 통해서 일격이 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좋아합니다. 궁금하시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 나오는 슈도가 바로 보호로서 이미 배운 사격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아꼬몬 가바리트, 온 가바리트. 그는 말합니다. 빠루스키 러시아어로. 그렇다면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라는 것이 보호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러시아어로는 아꼼하고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부터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대답을 해봤습니다. 우스토지엔타 ESG 슬라바리.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남학생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남학생은 원형이 스토지엔트 여기까지인데 전치사의 지배도 받았고 그 전치사로 인하여 형태 변화도 바뀌었습니다. 합쳐서 우스토지엔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스토지엔타는 우까보 누가 가지고 있지? 라고 물어봐서 우스토지엔타 남학생이 갖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온 류빗 오오페라 끝이 아로 끝나 있는 여성입니다.
품사로 여성 명사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문장 안으로 와서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장 성분을 분석하신 거예요. 그는 좋아합니다. 뭘요? 오페로. 오페라. 아로 끝나는 여성인데요. 이 어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형태를 바꾸자라는 약속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슈토 온 류빗. 그는 뭘 좋아해요? 이 뭘이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오페로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세 번째, 온 가발이 시스트리. 시스트라. 끝이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로 자매라는 뜻이죠. 여동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는 가바릿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여동생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시스트레 즉 시스트라가 전치사의 집에 오의 집에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형태도 바뀐다. 이런 것을 이제부터 보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호는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대로 수어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이제부터 보호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볼까요? 이아 루블요 딴찌와지. 딴찌와지. 동사 원형으로 춤추다입니다.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루블류가 수어죠. 야는 일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야는 뭐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하는지 질문을 하면 그렇죠. 크또 누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일격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물어봤으니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해 라고 대답을 했겠죠. 따라서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는 딴째와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서 이것은 보호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질문은 뭐로 했을까요? Что вы любите делать? 이렇게 물어봤지요.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수어는 любите, 부위는 일격입니다. 그랬을 때 любите,라는 любите 좋아하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делать,가 왔네요. 이 делать,가 보호라는 거죠. 그런데 이 делать,가 또다시 슈도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슈도는 의문사라서 맨 앞으로 갔죠. 그러므로 이때 이 슈도는 몇 격이다? 그렇습니다. 4격이라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1격부터 6격까지 그 중에서 1격을 뺀 나머지들은 앞으로 배울 건데 우선적으로는 4격을 먼저 제시해 드렸어요. 그 이유는 슈도에 했다 할 때 그 슈도의 일격과 모양이 똑같아서 슈도 디엘라지랑 묶어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걸 선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보호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언제든 수어를 찾아서 일격에 해당되는 주어를 연결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격이 아닌 다른 격으로 동사 원형으로 또는 이렇게 빠루스키처럼 전혀 형태 변화가 없는 단어들이 들어와서 보호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앞으로 보호의 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의 문장 분석법 보겠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문장들을 통해서 저희는 수어를 찾아서 일격, 크또 슈도와 연결을 하면 나머지 부분이 보다라는 것을 만나봤죠. 자, 그것을 가지고 문장 분석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1번, 즉 수어를 찾는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어를 모든 격의 기준인 기본형 일격과 일치를 시킨다. 이럴 때 일격은 분명히 사람이면 크또, 사물이면 슈도라는 의문사로 확인이 돼야만 됩니다. 이러한 공부를 1과에서 16과까지 일부에서 다루었던 거죠. 일부를 통해서 수어와 일격의 기초 다지기를 확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2부부터 나머지 부분을 조명해보자 라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수어를 보충하는 요소다, 보호다라는 거죠. 이 보호를 다시 한번 제시되어 있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미냐 예스티크니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저에게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의 표현으로 우리는 우미냐 ESG 일격 구문을 확인했던 거죠. 수러를 분석하니 ESG고요. 그리고 그 ESG에 해당되는 일격은 끈이가입니다. 하지만 ESG의 모양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ESG를 쓰면 일격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한 걸까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 슈또예요. 이때 슈또는 일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면 끈이가라는 단어는 여성명사다 해서 대명사 또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아나. 이러한 슈또, 끈이가, 아나가 모두 일격이다라는 것은 ESG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우미냐, 가로로 묶어버리죠. 이것이 보호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미냐는 원형이 야에서 출발을 했지요. 나라는 의미는 같지만 이렇게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부터 보호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합시다. 우측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우나스 보일리 고스지, 우리에게 고스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을 한다면 우나스,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왔었습니다 라는 해석도 좋습니다. 수러 분석을 해보니 보일리가 수러입니다. 보일리에 해당되는 일격은 고스지. 이때 고스지는 대명사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아니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니에 해당되는 보일리 과거 시제를 맞춰줬지요. 그러면 고스지라는 대답이 나오게 물어보는 거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크또, 누가 왔었나요? 라고 물어봐야죠. 크또. 다시 확인하면 크또, 고스지, 아니 다 일격으로 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는 우나스, 이것이 보호구나. 그래서 앞으로 보호를 3이라고 표시를 해도 좋지만 수러와 일격을 찾아 놓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그 부분이 보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역시 우나스는 일격이 무이였죠. 무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형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것을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든 수러를 찾아서 일격과 맞춰주고 나머지를 내버려 두면 그거 자체가 문장 분석을 잘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일격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대답으로, 즉 우미냐 ESG 끈이가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너에게 무엇이 있었니? 라고 물어본 거죠. 따라서 아까 이미 끈이가가 슈또에서 온 거야 라고 생각한 것처럼 의문사는 슈또로 물어본 거죠. 의문사는 맨 문장 앞으로 보내죠. 슈또 우집이야 ESG 라고 물어봐서, 즉 너에게 무엇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 우미냐 ESG 끈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따라서 질문과 대답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집이야를 가로로 묶어서 보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우측입니다. 우, 와스, 빌 또는 빌라, 빌리 이렇게 네 가지의 선택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고스지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크또라고 물어봤겠죠. 당신 집에 누가 있었나요? 그래서 크또라고 의문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크또가 빌리 네 개 중에 과연 어떤 거와 연결이 돼야지 맞을까요?는 저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크또 슈또라는 일격의 성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요. 자, 크또는 대명사 온으로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남성이에요. 그리고 슈또는 안오로 받아요. 대명사를, 즉 안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형이다. 자, 기억하십시오. 슈또는 무엇으로 중성에 해당이 되고 크또는 누구로 남성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슈또가 끝에 오로 끝나서 중성이야 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크또가 끝이 오로 끝나서 이것도 중성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남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кто у вас? 니네 집에 누가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이 네 개 중에 어떤 게 선택이 될까요? 그렇죠. will입니다. 다른 것은 쓸 수 없습니다. кто у вас был? 이렇게 물어봐서 у нас были гости 라고 했습니다. 일격에 따라서 수로의 모양을 바꿔준다라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есть 자리에 과거형을 넣어볼까요? 우치비야 너에게 슈또 무엇이 있었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성형이니까 예스티는 현재형이고 과거형은 이 네 개 중에 뭐를 쓰나요? 그렇습니다. 보일라를 쓰시면 되죠. 슈또 우치비야 보일라 너에게 뭐가 있었니? 대답으로 나에게는 책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예스티 현재형을 버리고 과거형으로 쓴다면 무엇을 쓰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끄니가라는 아나에 맞춰서 보일라를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우미냐 우나스가 해석으로 나한테 우리한테 이런 말이 나왔다고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는 언제나 수로의 모양은 일격과 일치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문장 분석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 전체가 예전에 일부에서 다루었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로 수로를 찾고, 두 번째로 일격을 찾아서 나머지가 보다 라는 문장 분석법을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문장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부가시켜주는 까그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때를 나타내는 부사죠. 언제에 대한 대답으로 어떠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у вас есть телефон? у вас. 당신에게 있습니까? 전화가. 그랬더니 да есть. 네, 갖고 있습니다. теперь у меня есть новый телефон.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휴대폰이 있습니다. 여기서 yes가 수로고요. 텔레폰이 일격입니다. 따라서 우바스가 우미냐가 보호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보다라는 것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что вы делаете сейчас? 여기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сейчас,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슈도가 젤라이제에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젤라이제가 수로입니다. V가 일격입니다. 그러니 슈도는 젤라이제를 꾸며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으로 Мы смотрим телевизор, телевизор, TV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그 TV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что делал Антон в то время? 이번에는 과거 시제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делал, 수로입니다. делal에 연결되어 있는 일격 안토는 대명사 on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유명사가 나올 때마다 또는 일반적인 명사가 나올 때는 언제나 대명사 3인칭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안토는 on입니다. 그래서 일격과 연결이 됐고요. 그렇다면 DLR이 다시 슈도를 가져오면서 보호 역할을 했죠. в то время, 그때 안토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따그다, 그때 온빛살, 정말 대명사 on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대명사를 써놓고 대답에 그것이 이용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삐살 쓰고 있었어요. 까로트키 스티히, 짧은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까로트키 스티히가 보호죠. 그런데 여기서 까로트키에는 스티를 꾸며주는 분명히 한정어의 역할을 하면서 까키의 스티, 어떤 시야? 라고 또 부분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슈도에 대한 대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입니다. 마지막 문장, что вы будете делать завтра? 미래 시제가 보입니다. 합성 미래입니다. 단어가 두 개가 필요하죠. 이때 보지제가 동사 원형 젤라찌를 가져오면서
일격과 맞춰줬습니다. 수러이고요. 일격입니다. 자, 나머지가 보호로 завтра, 내일 당신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여기에 슈도에 대한 대답으로 Я буду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다시 말하면 буду изучат지가 수러죠. 그리고 야가 일격인데 изучат지라는 공부하다가 가져오는 보호로서 русский язык이 슈도에 대한 대답으로, 즉 슈도 делат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 이 русский язык은 이주차지가 연결해서 가지고 오는 단어입니다. 보호죠.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들이 다 보호인데요. 마지막에도 혹시 루스키라는 단어가 없다면 언어 공부를 합니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언어입니까? 라고 부가해서 물어본다면 루스키 또는 까레에스키, 니미에즈키 이러한 다른 단어를 넣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로뜨기에 스티를 꾸며주는 이 단어도 그렇고 이직을 꾸며주는 루스키라는 단어는 바로 2차적인 성분에 해당되는 한정어죠. 문장 성분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 명사를 꾸며주는 거구나. 그러니 없어도 되겠다. 이러한 것을 한정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문을 통해서 수러를 보게 되면 시제도 보이고 일격이 무엇인지도 보이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인 보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그다 얘기를 마지막으로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까그다 다 찾으셨나요? 그렇죠. 첫 번째는 찌삐에리, 두 번째는 시트라스, 세 번째는 프토브리에미아. 이 말을 다시 받아서 따그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프트라. 이러한 단어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까그다라는 언제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상황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황어라는 것은 역시 문장 안에서 없어도 되지만 감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따라서 언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까그다에 대한 대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나온 문장들을 통해서 문장 안에서 수러를 보충해주는 보호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호를 질문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79쪽에 나와 있는 격변화를 볼 텐데요. 오늘은 이 도표에서 의문사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이러한 격변화 어미가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문을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격변화라는 것은 끝에 있는 어미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크또 슈도라는 의문사가 일격인 것 확실히 알고 계신 거죠? 누구죠?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사가 소리를 바꾸고 형태를 바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호가 되기 위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호는 수러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격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형태가 바뀌어서 내가 보호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변화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육격에는 아꼼, 아촘에서 앞에 오라는 전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육격은 항상 전치사와 함께 쓰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육격을 지배하는 전치사가 오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과 언제나 아꼼, 아촘 이렇게 소리를 붙여서 해주시면서 육격은 전치사와 언제나 같이 사용되는 거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의문사 크또는 활동체예요. 누구거든요. 그러니 사람과 동물을 나타내는 그 명사를 물어보는 의문사인 크또는 분명히 남성이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반면에 비활동체라고 하죠. 비활동체는 사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식물도 포함을 해서 사물이나 식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궁금해할 때 그 의문사는 슈도인데 그 슈도가 무슨 성이다? 그렇죠. 중성이다. 오늘 드디어 일격에 해당하는 크또와 슈도의 성이 확실해졌습니다.
남성입니다. 중성입니다. 다시 한번 크또는 뭐라고 생각하자? 온으로 생각하자. 슈또는 안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2강을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부 강의의 타이틀이 격이 보인다입니다. 17가부터 나타나는 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분석법을 쓰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가 배운 문장 성분,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 성분들을 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 문장 안에서 수러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 수러에 해당되는 일격을 찾아서 일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러를 보충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수러 분석법은 차례대로 1, 2, 3 이러한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주인공은 3번이 되겠죠. 바로 격이 바뀐다는 거죠. 러시아어는 일격을 포함하여 총 6개의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개의 격, 즉 6격은 문장 속에 분명히 들어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보인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6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До свидания. Всего хорошего.